FA50 트집 폴란드 무리한 요구. 한국 뒤통수 치려는 폴란드 이게 맞나? 폴란드 3조 FA50 문제 제기 감사.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이 폴란드로 수출한 경전투기 FA50 이 현지 운용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15일 나왔다. FA50는 KAI가 2022년 폴란드와 말레이시아로 수출 계약을 따내면서 수출 천병으로 떠오른 한국형 전투기다. 레그눔 등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폴란드 포탈 사이트 오넷.프엘는 이날 폴란드 공군 소식통들을 인용. 한국으로부터 납품받은 FA50 전투기들이 예비 부품의 조달과 기존 첨단 미사일의 장착, 조종사 비행훈련 등 다양한 문제점을 노출하면서 지속적인 운영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해졌다고 전했다. 1차로 폴란드에 인도된 FA50 전투기 12대는 올해 들어 지난 3월 15일까지 이륙조차 못한 채 민스크 마조비에츠키 기지에 계류 중이다. 2. 미 서한 핵무장 감론을박 논의 차단 중 러 돕는 격 브스 핵균형으로 평화담보 못해. 한국의 독자 핵무장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북핵을 돕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이로울 뿐이다. 인도와 파키스탄을 보면 알지만 남북한 간의 핵무기 균형을 이룬다고 해서 평화가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재래식 분쟁 위협은 그대로 남는다. 20일 현지 시간 워싱턴 D.C. 위 싱크탱크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주최로 열린 차기 미국 대통령의 대북 옵션 주제 세미나에서는 북한의 핵미 4.1 고도화 현대화로 최근 한국 내에서 여론의 지지를 받고 끊임없이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한국의 독자 핵무장 문제에 대한 미국 전문가들의 솔직하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미 싱크탱크 애슬랜틱 카운슬의 안보 전문가 마커스 갈라우스카스는 워싱턴 선언,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로 미국의 대한국 핵우산 제공 공약을 확고히 한 문서는 한국의 독자 핵무장 가능성을 닫았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한국의 독자 핵무장 추진이 현실화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많은 분석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닫힌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갈라우스카스는 우리는 한국의 독자 핵무장 논의 자체를 닫음으로써 중국과 러시아의 통행권을 주고 있다며. 왜냐하면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발하고 있는 쪽은 북한 핵무기 개발을 허용하고 힘을 싣고 있는 그들, 중러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독자 핵무장에 대해 가능성 자체를 닫아버리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를 돕는 격이라면서 한국이 핵무장으로 나아가면 그것은 북한, 러시아, 중국의 나쁜 일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 안보 전문가 제니 타우는 한국에서의 관련 논의에 대해 독자 핵무장으로 나아갈 경우에 한국이 치를 대가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며. 자동적인 제재와 한미동맹 조정, 경제적 타격과 평판의 타격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안킥 판단은 1953년 6.25 전쟁 정전 이래 한반도의 전쟁 재발을 억제하는 데 있어 미국의 핵무기가 극도로 효과적이었다고 미국 측은 인식한다며 또한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그것은 한국에 존망에 영향을 주는 북한의 대남 공격을 예방하는 데 매우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판단은 그러나 남북이 핵무기와 관련한 균형을 이루더라도 가상화폐,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 오물풍선, 북방한계선, NLL, 분쟁, 포격 위험 등을 그대로 안고 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란히 핵무기를 보유한 인도, 파키스탄과 매우 유사한 상황이 될 것이라며 핵무기가 모든 것을 억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3. 북한 공개처형 다시 도입, 코로나 해제 후 통제 강화,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이 2020년 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시행한 기본적 자유 제한을 해제하는 대신 주민 통제를 더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미국 애소리 방송이 21일 보도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제79차 유엔 총회에 최근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 인권 상황이 더 나빠졌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북한은 많은 사람의 생계수단인 사적 상업활동도 반사회적 행위로 규정해 크게 억압하고 있다며 공개처형과 공개재판이 다시 도입된 것으로 알려져 가혹한 처벌에 대한 공포를 통해 주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고 비판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북한은 관할권 내에서 자행된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 규명과 관련한 여러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내달 29일 열리는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과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4. 현 정상들로는 마지막이 될 쿼드 4개국 정상회의. 북에 강력한 메시지 보낸다는데 미국과 호주, 일본, 인도 등 4개국 정상이 21일 현지 시간 미국에서 열리는 쿼드 정상회의에서 최근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로 했다. 21일 현지 시간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번 정상회의와 관련해 진행한 사전 온라인 브리핑에서 공동성명에서 특히 남중국해와 북한에 대해 역대 가장 강력한 표현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중국해에서는 중국이 미국의 동맹인 필리핀과 직접 충돌을 이어가며 해상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북한은 최근 잇따라 오물풍선을 보내는 등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도발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미국은 보고 있다. 특히 북한을 지난 1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탄두 제조에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 제조시설을 방문한 사진을 공개했고 지난 18일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하는 등 도발의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 당국자는 쿼드 정상회의의 의제는 광범위한 전략적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해양 공간과 다른 곳에서의 경제적 측면을 포함해 중국에 대한 고려사항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북한과 다른 몇 가지 주요 고려사항도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강력한 대북 메시지는 이러한 도전들에 대한 4개국 정상의 견해가 수렴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9일에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미라 레프퍼 아시아대양주 담당 선임보좌관은 사전 브리핑을 통해 이번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도발 위협과 북러 협력에 대한 대응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쿼드 정상들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2년 전 동남아시아와 인도양, 태평양 국가 등을 상대로 출범시킨 해양 영역 인식을 위한 인도태평양 파트너십 확대 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다. 해양 영역 인식이란 안보 경제 환경 등 측면에서 해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 인지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정상회의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열린다. 윌밍턴은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자 사저가 있는 곳이며 그가 윌밍턴으로 외국 정상을 초대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다른 정상들에 대한 각별한 환대를 보여주는 것인데 그만큼 쿼드 정상회의를 자신의 업적 가운데 하나로 각인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겨냥해 미국이 주축이 돼 만든 안보협의체인 쿼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장관급 회의체로 시작했으나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정상급으로 격상됐다. 다만 기시다 일본 총리가 퇴임을 앞두고 있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11월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상황이어서 쿼드의 지속성에 대한 회의론도 나온다. 미 고위 당국자는 각국 리더십 교체 후 이 회의체의 지속 여부에 대해 정상급 격상은 바이든 대통령의 아이디어였다는 건 분명 사실이지만 이미 초당파적 역사가 있다는 것도 핵심이라며 쿼드 정상회의가 다음 장에서도 계속 번창할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고 말했다.